일본 정부가 예고대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반도체 소재처럼 개별 허가만을 강제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시행세칙을 통한 추가 보복은 없었지만 일본 정부가 대다수 수출품에 대해서 재량권을 갖게 됐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일본의 조치, 숨고르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 불확실성 증대로 봐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이슈진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최영일 겸임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를 이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는 뭐 이미 강요회에서 결정이 됐고 어제 이제 공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주목했던 거는 시행세칙을 통해서 어떤 품목들이 좀 어떤 수준의 규제를 받을 것인지였는데 사실 나온 게 없더라고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했던 대로 100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이것만 지금 공포가 된 거예요. 이것은 8월 2일 가기에서 의결이 됐고 7일 어제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가 됐고 그 내용을 보면 21일 후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8월 28일부터 시행인데 7일이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7월 1일에 수출 규제가 시작된 품목 외에 뭘 추가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 사안이었는데 그걸 알아야 좀 대응할 수 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불확실성이 증대한 것이냐 혹은 이게 일본이 더 전략적으로 수출 규제를 불시에 강화하려고 우선 길을 터놓은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반일 감정이 일어나고 이거 좀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 하고 톤다운하면서 완급 조절에 들어간 것이냐 사실은 이걸요 하나의 정답을 우리가 딱 재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언제든 필요한 품목을 꼭꼭 찍어서 규제할 수 있는 길을 텄는데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전략 품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략 품목의 이 광의의 범위는 식료품과 목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거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라고 규정만 하면 이 타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류는 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저는 높게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유비무환이니까 최악의 가능성을 계속 상정하면서 대응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1,300여 개 일본 기업의 수출 CP업체 리스트에서 벌써 600여 개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서 기업들에게 이 참고를 하라고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산업 입장에서는 이게 개별 허가 품목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언제든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꼭 필요한 품목이 갑자기 7월 1일에도 무슨 뭐 의결하고 공포하고 시행하고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하겠다. 근데 이제 100세 국가에서 제외됐으니까 1,100여 개 품목 중에서 언제든 일본은 찍어서 오늘부터라도 이제 규제 대상으로 공시한다. 그럼 일정 기간 후에 규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 품목 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절차를 언제든 밟을 수 있는 건데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졌죠. 하지만 어제의 공포로 당장 지금 일본 관련해서 수출 교역에 문제가 터져 있는 품목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불안한 심리는 계속 우리 업계에 떠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또렷하게 추가 제재가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산업을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지금 예상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우려가 반영된 거겠죠. 아무래도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뭐 이런 4차 산업 관련 미래 기술 이런 것들이 공격이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걸 타겟을 해서 수출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핀포인트식 공략을 추가로도 할 수도 있다. 갑자기 우리가 통째로 한다기보다는 갑자기 우리가 얻어맞았던 게 뭐 우리 처음 들어보는 감광 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그게 이제 지금은 고순도 불화수소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이거 대체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처럼 말씀하신 대로 탄소 섬유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IT 소재라든가 네. 혹은 반도체 소재라든가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하는 전기차, 수소차의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겟 대상이 될 가능성은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뭔가 핀포인트로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급소 공격 방식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전면적으로 이 수출무역 관리령이거든요. 그렇죠. 어제 개정안이 네. 이제 공포된 게 이 전반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지금 이 백색 국가 제외라고 우리가 계속 불렀지만 사실 어제 공포로 백색 국가라는 용어를 버렸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A등급 국가가 기존의 백색 국가인데 네. 우리는 B등급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A, B, C, D에 대한 관리 대상에서 자, 우리가 어떤 이제 공격을 받을 것인가 하는데 이게 우리가 크게 불리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B등급 국가가 됐는데 지금 백색 국가가 아닌 나라는 일본과 교역을 안 하느냐? 중국 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 나오는 하고 있습니다. ABCD가 나오고 네, 있으니까요. 싱가포르 하고 네.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백색 국가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백색 국가하고 똑같아요. 한번 수출을 허가하면 3년간은 개별 품목에 대해서 건건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3년 지나서 다시 갱신하면 또 그냥 일상적으로 무역 교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제 공표에서 보면은 특별 일반 포괄 허가국으로는 유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핀포인트 공략을 조금 시기 조율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이 시행이 지금 8월 28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가 중요한 시점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지소미아 카드를 흔들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24일이 종료예요. 네. 이때까지 폐기 안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8월 24일, 8월 28일 이 사이에 어쩌면은 이제 한일 간에 지금 이 상황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양국이 좋지 않다. 아베 총리에게도 좋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는 당연히 좋지 않죠. 네. 이런 상황에서 좀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외교가의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한 네. 로봇 관련 그런 업체를 찾아가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했고 네. 뭐 국내 양산이 가능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큰 그림은 네. 맞는 것 같은데 이 단기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상징적인 메시지다.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비전의 제시다. 빅피처다. 지금 뭐 야당하고 공방이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일본 경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하셨는데 네. 여기 대해서 야당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야기는 사실은 시의적절하고 네. 상징성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경기 김포 월곤면에 있는 SBB라는 회사인데 네. 네. 임직원 30명, 지난해 매출 92억. 아주 전형적인 중소기업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 말씀하신 대로 로봇에 쓰이는 이게 정밀 제어용 감속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엊그제 발표한 100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베어링을 만드는데 베어링은 100대 품목에 들어갑니다. 아, 일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당된 업체예요. 베어링도 굉장히 정밀한 그렇죠. 이 가공과 제조가 필요한 네. 그러한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메시지는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좀 국산화, 기초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 왔던 것 네. 아니냐. 이거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대통령도 현실 인식은 명확합니다. 단기간의 고통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이 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지금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은 공급 안정화의 방점이 있는데 공급 안정화 방점 내부에는 외국의 기술이나 업체를 M&A 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의 대체 수입원을 찾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핵심 방점은 국산화에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산화라는 게 짧아도 1년, 이 중기적으로는 5년, 그렇죠. 사실은 그 이상 20-30년이 걸리는 않을 것도 수도 있을 있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고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 산업통상부가 발표하고 있는 일본의 어제 관보 게재에 대한 대응책들, 단기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일본의 CP를 획득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수출 무역은 가능하다. 네. 플러스 우리가 어떻게 대체 수입원을 찾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 다른 나라의 대체 수입원을 찾는 게 급하다. 이 얘기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기술 역량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전이다라는 좀
좀 먼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본이 뭐 우리가 속칭 부르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배제를 했고 네. 구체적인 품목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굉장히 중요한 네. 대목일 것 같은데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그렇죠. 메시지 경축사가 네.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계속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시나리오는 세 가지예요. 네. 지금 8.15의 대체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일부 흘러다닌 이제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처럼 네. 지금 반일 정서가 정부에 도움이 된다. 총선을 위해서는 반일 정서를 자극해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 가능성은 3순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낫다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강경 대응이 좋은 것은 아니다. 어제 민주당은 이 DJ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서 강성준 교수라고 일본 도쿄대의 제1교포 교수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뭐 불매운동이라든가 현재 한국이 벌이고 있는 감정적인 대응이 한국의 입장에서 자신이 생각해봐도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 자중해야 한다. 이런 또 메시지를 냈고 여당 일각에서도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요. 네네. 도쿄올림픽 스포츠를 정치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좀 톤다운된 기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강경이 될 가능성은 좀 제일 낮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본이 부당하게 우리를 공격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일본에게 따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절충형 시나리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냈던 데일 메시지는 투트랙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정리하자. 일본이 가해 국가이기 때문에 책임이 네. 크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경제가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의 핵심 축이라면 과거사는 역사 문제니까 정치 외교적인 사안이 되겠죠. 그렇죠. 일본 내 시위를 보더라도 이 일본의 참의원들도 야당 의원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와 경제를 엮어버린 아베 총리의 이 대한 외교 전략은 틀렸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투트랙, 전략적 절충형, 어찌 보면 과거사는 과거사로, 경제는 경제로 네. 이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그 중구청에서 노제팬 배너를 네네. 달았다가 아, 내린 일이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 국민 개별적으로 선택할 사항이지 이게 지자체에서 모두 나서는 거는 네. 그렇게 또 보기도 안 좋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보기 같아요. 안 좋은 걸 넘어서 해서는 안 될 네.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든 지자체는 지방정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광역이든 기초든. 예.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는 불매운동이나 특정 국가 보이콧은 안 되고요. 예. 또 굳이 한다면 만약에 중국 국민 대다수가 우리는 지금 이제 일본 반대한다, 아베 반대한다 그러면 이 지금 얼마나 네티즌들이 현명하냐면 구호들을 다 보시면 노 저펜, 보이콧 저펜을 잘 안 써요 이제는. 네. 왜냐하면 일본 우리가 다 배타하는 게 아니라 예. 일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 거 아니죠. 혐한하고는 네, 다르다. 일본 문화도 존중한다.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잘못됐다. 그래서 노 아베, 보이콧 아베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베 정권을 반대하는 것이지 네. 또 아베 정권의 대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본을 싸잡아서 배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노 저펜이 쫙 걸렸었어요. 네. 이거 결국은 반나절 만에 철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구청도 일단 이 부분은 뭐 또 톤다운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 중요한 교훈은 중앙정부든 광역지자체든 기초지자체든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여기에 이제 공공이 나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임진왜란은 1500년대 일이고 지금은 2019년이다. 네. 중구청이 조선의 관군은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비판을 같은 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또 언급해 주셨던 것 중에 한 24일에서 28일 사이에 한일 간에 좀 극적인 네. 화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셨는데 24일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소미아 마감이죠. 정보 협정 지소미아가 폐기가 될지 연장이 될지를 이제 가늠하는 마지막 시한이 될 텐데 여론조사에서는 폐기를 좀 하자는 쪽에 높아요. 네, 힘을 좀 실리는 예. 분위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분위기가 좀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압도적인 격차는 아니지만
분위기도 있지만 네. 논리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워낙 없어서 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이제 여야 5당 대표 회담 때 정의당이 강하게 이 주장을 했습니다. 예. 심상정 대표가 지소미아 카드도 우리는 꺼내 들어야 한다.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나 윤소하 이 원내대표 같은 네. 경우도 계속 지소미아 폐기하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어제 공포까지 하면서 제외한 것이 네. 그 이유가 우호국으로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이 뭔가 부적절한 문제가 한국 쪽에 있다라고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일본이 우리를 우호국으로 보지 않는데 우리는 일본을 우호국으로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도 그것을 강경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요 정도 카드밖에 없다는 건데 그 대신에 정부가 어제 카드를 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겠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로,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역사 문제로 경제를 때린 아베를 우리가 비판하는데 경제 문제에서 우리가 안보 문제 카드를 또 끄집어내면 이게 정말 복잡하게 똑같아진다는 돌고 도는 얘기죠. 거니까 네. 다만 지소미아 카드는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이 좀 중지해달라는 의미에서 지소미아 한미일 공조를 미국이 중시하기 때문에 네.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 같은 예견을 한번 해봅니다. 쉽지 않은 문제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경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